수원 영락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 의지가 대단합니다. 반응도 네. 너무너무 좋고요. 네. 저희가 말 한마디 아까 할 때마다 다 이렇게 한마디씩 다 이렇게 거들어 주시잖아요. 피드백 해주시더라고요. 그죠. 근데 살짝 예. 무섭더라고요. 그럼요. 수원 빼먹기만 해봐요. 수원 빼먹기만 해봐요. 네. 그냥 오늘- 영락교회 아니라고 말씀. 오늘 또 강의 또 생생하게 살아있을 것 같습니다. 큰 박수로 청해 듣죠. 예. 가을은 뭐 하기에 좋은 계절이라고 하나요? 가을이요? 독서. 가을. 네, 가을은 독서. 지금 책 읽으신 지가 오래되셔가지고 지금 그렇게 안 하시는데. 봄은 뭐 하기 좋은 계절일까요? 여행? 여행. 또 또요? 이사? 이사. 또 결혼. 결혼하기 좋은. 결혼 또 하고 막 또 이러면 하고. 안 됩니다. 이제 결혼 한 번만 해야 됩니다. 근데 봄은 안 하던 운동도 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운동.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전거를 좀 타고 있습니다. 네. 네, 자전거를 타면 그 이렇게 강변북로라든지 서울에 이렇게 타면 아주머니들이 엄청 많이 따라오십니다. 그냥 절 따라오는 게 아니라 원래 가시는 거죠. 근데 그 딱 붙는 그 자전거 옷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는 테러범 마스크 쓰시고 이렇게 막 따라오시는데 저도 이제 자전거를 좋아해서 자전거를 타는데요. 네. 며칠 전에는 친한 강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강사님 이번 주에 강의 없으시면 저희 자전거 좀 같이 타시죠. 그랬더니 아우 좋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기로 하고 하루 전이 됐는데 그 강사님한테서 전화가 온 겁니다. 아유 김창호 선생님 제가 좀 사정이 생겨서 자전거를 못 탈 것 같대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그 어린이집을 마치고 유치원을 갔는데 유치원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 선생님이 아이를 얼른 데려가라고 그래가지고 아이를 데리러 아빠가 가야 돼서 오늘 자전거는 못 타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저는 제 어렸을 적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학교를 조금 일찍 들어갔습니다. 조금 일찍이요? 네, 일찍. 그 한국은 원래 딱 1월 1일 날 태어났다 그러면 그 다음 이렇게 한 해 돼서 한 살을 먹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음력이 끼면서 맞아요. 태어나자마자 며칠 안 되고 나서 바로 한 두 살을 두 살. 먹는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두 살을 먼저 먹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친구들은 8살에 가는데 네. 저는 이제 6살에 가게 됐습니다. 정확하게 치면. 그러니까 애가 너무 어린 나이에 엄마 품에 있다가 초등학교를 가게 된 거죠. 애들은 1년이 다르거든요. 그 어렸을 네. 때 지금은 저기 우리 오 선생님하고 저하고 저- 한 살 차이인데요. 그렇죠. 지금은 별로 큰 차이가 없어 보이잖아요. 차이가 있네요. 저렇게 대하시는 차이가 있네요. 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차이가. 그런데 덥네요. 네. 근데 이제 어른이 되면 한 살 차이가 별게 아닌데 어렸을 적에는 한 살 차이가 되게 큰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2살 차이였으니까 저는 너무 환경에 적응을 못하는 아이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지하철로 한 2역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집하고 학교까지. 거리가. 네. 그런데 이제 너무 애가 어리니까 학교를 못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저희 집에 이제 자가용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뭘로 해줬냐면 그 보대기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렸을 적에 아이를 그렇죠. 업을 때 업는 때 이렇게 끈 이렇게 2개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가슴 탁 이렇게 묶는 네. 그거를 묶고 제 가방하고 신주머니를 쥐어주고 엄마가 학교 앞까지 보름을 데려다 줬습니다. 업어서요. 업어서 6살짜리를. 6살짜리 애를 애가 너무 어리니까 어리고 학교를 못 찾아가니까 근데 거기 학교 앞에 한 100m 정도 도착하니까 창피한 걸 알겠더라고요. 아니 죄송한데요. 네. 학교만 못 찾아가신 겁니까? 아니면 그때 뭐 혹시 대소변은 가르쳤어요? 대소변은 네 그건 했습니다. 그건 그건 했는데 너무 어려가지고 못 찾아가니까 이제 학교 앞 100m에서 엄마에게 내려달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제 또래 여자애들이 다 그냥 가는데 자기만 엄마. 저는 이제 엄마가 이렇게 그걸 해주니까. 네, 그래서 그 초등학교 때는 여기에 소수건을 달았었습니다. 흰색. 그래서 그때는 그걸 왜 하는지 몰랐는데 아마 코를 많이 흘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집사님 권사님들 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적에 이렇게 코 흘리는 애들은 이렇게 노란 길이 2개가 이렇게 납니다. 이 노란 길이 2개가 이렇게 나고
그리고 이렇게 코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오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는 이게 손으로 그냥 맞아. 위에 옷에다가 그냥 이렇게 닦으면 저녁에는 여기가 코팅이 돼 있습니다. 코팅. 여기가 예? 코팅 코로 코팅이 돼 있죠. 예. 코로 코팅.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하고 가방을 메고 신주머니를 들었는데 키가 너무 작으니까 아, 신주머니가 땅에 이렇게 끌리는 이제 거예요. 끌게 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학교를 갔는데 저는 적응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는 계속 우는 거예요. 수업을 안 받고. 저 학교 뒤에 청소 도구함을 놔두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갈색 그렇죠. 그런 대야라고 하나요? 음. 거기에 이제 그 마포걸레가 있고 거기에 이렇게 딱 있는데 거기에서 애가 수업을 안 받고 이렇게 창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엄마가 하늘에 있더라고요. 이렇게 창문에 이렇게 영화처럼. 그럼 이제 계속 엄마 보고 싶다고 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야 창호가 이제 너 12시 넘으면 집에 가니까 너 울지 마. 엄마 조금 있다 오실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이 그 선생님의 아이가 유치원에 적응을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그때 생각이 딱 나셨겠네요. 제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어. 사람은 언젠가 자기의 생명과 같다라고 생각하는 뭔가 연결된 곳에서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엄마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런 때가 있는데 어느 날 강제로 엄마하고 떨어지게 되죠. 떨어지게 됩니다. 사연들은 다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거나 아니면 엄마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셨거나 아, 그래서 새엄마가 들어오고 아니면 새아빠가 들어오면서 이제 본인은 살 수 없는 환경이 되고 그래서 이거는 나는 내 생명인데 난 여기랑 연합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이제 끊어지는 때가 있죠. 혹시 우리 방청객 쪽에 특별히 거기 계신 우리 전 권사님 집사님 중에 나는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내가 정말 생명과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것과 이렇게 좀 단절이 되거나 내가 그 필요로 하는 거 공급받아야 할 때 그렇게 단절된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 혹시 목사님 혹시 마이크 네. 왠지 눈망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있으세요, 목사님은? 예, 저는 20살에 제가 군대를 처음 갈 때 성인이었지만 그렇죠. 늘 어머니 아버지 보호 속에 있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부모님을 떠나본 그 경험이 늘 지금도 그때가 좀 많이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지만 청년 시절에 부모님 곁을 떠나본다는 것이 참 마음이 어렵고 네. 또 창밖에 어머니가 보였다라는 그 말씀이 좀 이렇게 새록새록 생각나는 시절이 군대 갈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래서 그때 한 왠지- 2년, 3년 정도를 떨어져 계셨던 거잖아요. 예, 2년 2개월 동안 떨어져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니까 군대에서 불렀던 노래가 생각납니다.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오늘은 현빈이 해병대에 입대하는 날입니다. 이제 녹화 날을 오늘 이 녹화하는 날이 네. 현빈이라는 탤런트가 입대하는 날인데 그래서 오늘 어머니들 표정이 별로 좀 이렇게 좋지 않으세요. 현빈 네, 입대하니까 이게 그 군대에 가면 이런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부르면서 저는 목사님처럼 울었던 것 같아요. 노래가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면회 왔다 돌아가는 철조망박 어머님의 뒷모습 떡보따리 어머님의 정성 눈물이 나요 어머님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이 다음에 효도할 날 손꼽아 기다립니다. 노래가 이소리입니다. 아주 가사가 아주 서정적이고 제대를 해서 불러도 슬프더라고요.
면회 왔다 돌아가는 철조망박 어머님의 뒷모습. 떡보따리 어머님의 정성. 근데 군대 갈 때 엄마가 이제 뭐를 사간 거죠? 뭐를 싸가지고 간 겁니까? 떡. 손수 떡을 맞춰 오신 맞아요. 거죠. 맞아요. 옛날 어머니들은 다 손수 떡을 만드셨어요. 맞춰 오셨는데 요즘 엄마들은 페리카나를 시켜주죠. 페리카나. 페리카나하고 BBQ, 교촌 치킨 이런 거를 요즘 엄마들이 그래서 시켜주는데 배달 시키셔. 옛날 엄마들은 직접 본인이 직접 다 하시고. 내 아들이 먹을 네. 거고 또 내 아들 잘 봐달라고 떡을 맞아요. 직접 어머니가 해가지고 보재기에다가 아, 탁 싸가지고 그리고는 어머니는 떡보따리를 남겨놓고 가시는데 철조망 뒤로 어머님의 뒷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 죄송합니다. 내가 이 다음에 효도할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 엄마와의 단절. 예. 사람이 어떤 때는 그 아빠와의 단절을 힘들어하고 어떤 때는 엄마와의 단절을 힘들어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게 평생의 상처로 쭉 남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가장 첫 번째 단절은 어떤 단절일까요? 첫 번째. 누구나 겪는 단절. 누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단절을 겪기도 해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도 모임하다 보면 동창회 하다 보면 친구는 계속 경제적인 것과 연관이 돼서 막 봄에 막 옷도 막 이렇게 더 맞춰 입고 막 남편이 해주고 막 알반지 사주고 근데 우리 남편 집 잘 안 들어오고 막 이렇게 집을 안 들어와. 이 원수 같은 인간이 정말 너무 힘들고 그럼 뭐 무슨 단절입니까? 경제적 단절, 정서적 단절. 그리고 관계가 단절되죠. 엄마가 필요한 때에 엄마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겪는 단절이 저는 딱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이 죽을 때 당연히 단절되죠. 그렇죠. 그렇지만 또 삶은 바로 언제 맨 처음 단절될까요? 어? 네, 정답을 맞춰버리셨네요. 와,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우리 권사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얼룩말 권사님이 지금 맞춰버리셨어요. 얼룩말. 주로 얼룩말이나 표범 권사님들이 정답을 잘하시는데. 그렇죠. 엄마의 태에서 단절이 인간은 최초의 단절입니다. 모두나 겪는 그 단절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죠. 홀로 설 수 있는? 그렇죠. 만약 엄마의 태에서 단절되지 못했다면 지금 저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엄마의 뱃속에서 계속 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막 이렇게 배가 이렇게 불러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가지면. 그런데 권사님들 중에 계속 아이를 갖고 있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 아이는 언제 나올래나요? 이거 아이가 안 나와. 지금. 단절이 없었으면 어머니의 똥배가 될 뻔했네요, 저희가. 그렇죠. 그죠. 단절돼야죠. 그런데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나올 때 얼마나 큰 공포를 느끼겠습니까? 맞아요. 네. 엄청 힘들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우나요? 그래서. 울죠. 우리 권사님들 다 아이 낳으셨죠? 그 얼굴은 다 마리아 같네요. 지금 뭐 이렇게 다 더 뭐 한 번도 안 낳아본 것 같은 지금 몸은 낳아봤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이미 증거는 여기 왔어. 여기 증거가 지금 확실하게 있는데 아이를 낳을 때 아이가 어떻게 한다고요? 울어요. 울죠. 아이는 왜 울까요? 세상에 나온 게 두려워요. 그러니까. 그렇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엄마하고 단절되는 게 극단의 공포를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하고 엄마하고의 그 생명줄, 그렇죠. 영양분을 연결하는 게 그게 뭡니까? 탯줄. 탯줄. 근데 그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잘라버리잖아요. 생명과 연결됐던 그 생명의 공급원을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너무 무서운 거죠. 네. 그리고 어떤 병원에서는 애를 거꾸로 들고 엉덩이를 맞아요. 때리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두려운 거죠. 아이는 엄마의 태에 있었습니다. 자궁은 아이의 궁전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아이의 궁전에서 아이가 엄마의 최고의 보호를 받고 있었어요.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있죠. 이렇게. 이렇게. 거꾸로. 아 거꾸로? 그렇게 해서 거꾸로. 거꾸로 이렇게 이렇게 있죠. 거꾸로죠. 네. 네. 그리고 거꾸로 있다가 아이가 기분이 좋으면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막 이렇게 발도 차고 네? 막 그렇죠. 이렇게. 마치 임신해본 분 같네요. 임신해본 분 같네요. 지금 제 몸도 보통 몸이 아니거든요. 몸이 만삭이에요, 항상. 그 아이가 기분이 좋으면 엄마가 이렇게 또 치고, 예. 엄마가 웃으면 따라 웃고, 그리고 엄마가 맛있는 걸 그 시기에 되게 공급해 준다고요. 보통은 철분제도 더 많이 먹고, 그렇죠. 남편한테 케어도 많이 받고. 그래서 그 모든 케어를 받던 이 아이가 몇 달 만에요? 10개월. 예, 10개월 만에 아이는 나가야 한다는 걸 알아요. 예. 그리고 엄마도 아이를 내보내려고 하죠. 근데 그래도 안 나오면 병원에서 분만 유도하는 그렇죠. 그 무언가를 또 주입합니다. 그럼 이제 아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아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완전히 보호받고 있었던, 예. 완벽하게 보호해주고 에너지원을 공급해줬던 그 탯줄을 끊어버리고 아이는 이제 세상으로 나와야 하는 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생명의 기쁨인 것 같지만 엄마하고의 아주 묘한 단절인 거죠. 그래서 아이는 우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웃는 애가 없잖아요. 아, 해방이다 이런 건 없었어요. 엄마가 딱 나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애는 그 공포 영화죠. 그렇다. 애가 나오면서 웃어보세요. 그러니까 그 공포 영화예요. 사람은 그렇게 단절을 경험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건 단절인 것 같지만 새로운 세상과의 만나는 시작이죠.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저희가 잘 가고 있는데 뭔가 저희를 단절시키는 날이 오는 것 같아요. 아, 나 지금 잘 영양원 공급받고 있는데, 잘 보호받고 있는데, 여기서 잘 성장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 관계를 매정하게 가위로 탁탁 잘라버리시는 날이 오죠. 그래서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아이 낳을 때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 낳을 때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되죠? 엄마하고 아이가 다 위험해질 수 있죠. 위험하죠. 다 위험해지는 거죠. 네. 아이 셋 이상 낳으신 권사님, 집사님 손 한번 들어주세요. 셋. 자, 조사하면 다 나오니까요. 네. 지금 자, 한 분. 두 분, 두 분. 두 분, 세 분, 세 분. 네 분. 왜 이렇게 천천히 드세요? 아니, 애를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이 가만있어 마셔서 봐. 이게 네, 그래서 넷인가, 잠깐만 봐, 다섯인가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있는데 셋도 들어가고 넷도 들어가고. 그렇죠. 네. 근데 아이가 첫 아이 낳을 때가 어렵나요? 둘째, 셋째가 어렵나요? 첫 아이가 어렵죠.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엄마는 공포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힘을 주는 게 아닌데 힘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나가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힘을 줘. 힘을 주니까 아이 머리를 이렇게 쪼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는 더 힘들고 그 엄마는 또 힘들고.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땐 누가 도와주나요? 지금 다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라 가지고 지금 오늘 이거 청년부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제 얼굴은 경험이 대답 좀 해주세요. 있어. 저희가 나본 적은 없어서. 그렇죠. 그렇죠. 응? 그 의사 선생님이나 도와주죠. 옆에서 이제 간호사분들이 또 이렇게. 그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뭐 중요한 때 의사 선생님 뭐라고 하죠? 상황을 보면서 힘 주세요. 힘 줘. 힘 주세요. 호흡을 좀 천천히 하세요. 네, 남편한테 욕을 하세요. 막 이렇게 뭘 주문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아이 낳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어느 날 삶을 낳아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단절돼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익숙한 것에서 단절돼야 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단절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당연합니다. 공급받았던 것이니까. 안정된 직장인데 거기에서 어느 날 단절되죠. 네. 아이는 군대 가야 될 때가 된 거예요. 네. 내 딸은 시집 갈 때가 된 겁니다. 그리고 뭔가 그런 때가 오죠. 얘는 내 말이면 되게 잘 들었는데 어느 날 우리 애가 이제 내 말을 안 들어.
안 듣고 이제 새엄마 말을 아니야 이건 아니네 이거 좀 아니네요. 어느 날 내 말이면 그냥 다 들었던 말인데 내 말 안 들어요. 비밀번호 엄마 생일이었는데 핸드폰 비밀번호 이제 누구 생일로 바뀌었어요? 여자친구 생일. 여자친구하고 남자친구 지들 이성 친구 그 생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그때 단절을 느끼죠. 아, 애가 나랑 단절이 된 건가? 그냥 얘는 내가 그냥 마음만 먹으면 항상 내 말대로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항상 순종적으로 자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아이에 대해서 누구만 모르고 있었어요? 나만 모르고 있어. 나만 모르고 교회 집사님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 남들은 다 아는데. 우리 구역 집사님, 권사님 다 아는데 내 남편을 누구만 모른다고요? 나만 몰라. 내 애도 나만 모르고 내 남편도 나만 몰라. 나만 몰라. 난 너무 당황스러워요. 우리 교회 집사님 사정을 목사님만 모르고 다 알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 어느 날 뭔가 단절됐다고 생각하는 날이 반드시 오는 거죠. 근데 이 단절은 어떻게 보면 단절이지만 다른 시선으로 보면 뭔가요? 뭐 새로운 만남?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세상과 시작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단절을 딱 보면 그게 단절이지만 새로운 시작의 관점으로 보면 단절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단절과 시작은 한 단어고 한 시점에 반드시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프로이드는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얻는 것이 없이 잃는 것은 없다. 네. 반대로 하면 잃는 것이 없이 얻는 것도 없다. 얻는 것은 없다. 얻는 것은 없이 잃는 것은 없고 잃는 것이 없이 얻는 것도 없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최근에 뭔가 단절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건강이 전에 좋았는데 마냥 좋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건강이 안 좋은 거예요. 지방에 뭐가 꼈나요? 응? 지방에 간이 꼈네요. 야, 이렇게 제가 지방에 간이 끼면 콩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네요. 아무도 의심을 하지 않네요. 자, 보세요. 네? 지방에 뭐가 꼈냐고 했더니 간이 꼈다 그러잖아요. 야, 이거 다 알아들으셔. 다 알아들으셔. 자, 전 제가 얘기하고도 깜짝 놀랐네요. 지방에 간이 낀 거예요. 지방에 간이 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지방간이 되는 거죠. 네? 간지다. 간지라지. 그 어느 날 보니까 내 건강이 나만 모르게 안 좋아져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남편하고 내 관계가 단절돼 있습니다. 애하고도 관계도 단절돼 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잘 다니던 내 직장에서 내가 단절되기도 합니다. 내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그리고 더 힘든 때는 내가 예상하지 않은 시기에 그런 일이 닥치는 겁니다. 언젠가 예상은 했죠. 우리 아이가 나를 떠나야 할 날이 온다라는 걸. 근데 그게 내가 예상한 시기가 아닌 그렇죠. 더 빨리 그냥 올 수 있는. 되게 빨리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살을 하려고 할 때도 이렇게 죽으려고 벼랑에 서 있는데 친구가 그 사람 자살하는지 모르고 놀리려고 이렇게 하면은 죽을 뻔했잖아. 죽으려고 했던 사람도 짜증나. 이렇게 죽기 싫은 거거든. 그렇죠.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죽고 싶은 겁니다. 맞아. 사람은 다 자기가 원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기, 내 마음이 준비가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에 오든 후에 오든 극도의 스트레스를 뇌가 받는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단절을 하십니까? 어머니하고 왜 저는 단절되나요? 네. 따뜻한 가정에서 전 왜 단절이 됐나요? 경제적으로 왜 저를 단절시키셨습니까? 네. 건강이 왜 단절된 건가요? 사회에서 고립된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나만 왕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CBS 올 때도 다른 권사님, 집사님들은 엄청 서로 얘기하는데 나만 창밖을 쳐다보고 왔습니다. 저는 엄청 단절된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공감하시네. 근데 오늘 전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단절은 새로운 시작이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단절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생명이 되게 하기 위해서 탯줄을 끊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그 한 어떤 조그마한 주에 어느 날 갈매기들이 막 떨어져서 죽었더랍니다. 그래서 연구를 했대요. 물고기가 없어졌나? 아니면 병이 도는 건가?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 마을에 예전부터 조그마한 포구가 있어서 새우를 털면서 그 새우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그걸 그 갈매기들이 그걸 옆에서 노력하지 않고 잡아먹었는데 포구를 옮겨버린 거예요. 다른 주로. 그러니까 이 갈매기들은 수십 대, 수백 대에 걸쳐서 갈매기가 한 대가 되게 짧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얘네는 노력하지 않고 그게 그렇게 그걸 이렇게 먹는 털면 방식이니까 쪼작쪼작 먹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포구가 옮겨져서.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죽은 겁니까? 굶어 죽은 겁니다. 바다에 수많은 물고기와 수많은 새우가 있는데 그거를 잡는 법을 모르는 거죠. 예. 전에 그냥 이렇게 옆에 있는 거 얼추 주워서 작은 노력하면서 먹었거든요. 예. 군대에 있을 때 처음 위문 온 교회가 이렇게 교회 주보지에 썼던 글입니다. 그리고는 그 글을 군대 앨범에 적어 옮겼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죽을 것 같고 너무너무 후회되는 이곳에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셨는지. 아, 그래. 그전에는 누가 이렇게 털어놓으면 그거 얼른 주워서 수고하지 않고 신앙도 먹고 경제적인 것도 먹고 그랬는데 그렇게 너 살지 마라. 너는 내가 너에게 준 힘으로 스스로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바닷가에 있는 걸 사냥해서 먹어라. 언제까지 남이 수고해서 떨어진 거를 조금 주워서 먹는 그 수고하면서 살 거냐. 예. 엄마의 공급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는. 그렇지만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엄마와 연결된 탯줄을 끊어야죠. 끊고 힘들고 슬프고 두렵고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모습으로 살아날 겁니다. 최근에 뭔가 단절됐다라고 하는 게 있으시면 다시 한번 이 봄에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저희가 가지면서 하나님 저를 어느 부분으로 삶의 어느 부분으로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이것을 단절하셨는지 한번 저희가 생각해보고 아이들처럼 슬프면 어떻게 합니까? 울어야 합니다. 애가 태어나서 울어야 됩니다. 그때 긍정의 힘으로 웃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애가 긍정의 힘으로 애가 너무 긍정적이어서. 그렇죠. 슬플 땐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울어야죠. 근데 그냥 울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울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슬픈 걸 다 토해내고 우시고 그리고 새로운 세계와 연결되면 참으로 좋은 봄이 올 것 같습니다. 겨울의 끝은 무엇인가요? 봄의 시작입니다. 지금 힘든 일, 단절된 일이 반드시 끝나고 새로운 삶의 봄이 시작될 것을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